(300초) 안에 시장 이슈 정리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부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4%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장중에 1,500포인트 이상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100포인트 정도 하락, 그 또한 만만치 않은 하락을 기록한 거죠. 변동성 지수인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장중에 82%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뉴욕 증시가 새벽에 이런 소식을 전하면 어김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국내 증시가 또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어제장 흔들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는 말 그대로 증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었죠. 지난주부터 연속된 움직임입니다. 어제장에서만 코스피가 700종목 이상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4.5% 하락. 2016년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하락폭, 포인트로만 놓고 봤을 때도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주목할 요소들 점검을 해보죠. 일단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까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죠. 닷새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3조 원의 자금을 팔고 있습니다. 1월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수해줬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조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1조 원 정도 매도하면서 강한 매도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요. 반대로 지금을 기회로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삼성증권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그리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단숨에 약세장으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금리는 이 주가 하락에 이제 빌미를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분명 나오겠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으나 전체적인 대세 분위기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들리는 이슈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 쪽에 이슈가 있었는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온 JY 1년 만에 석방 소식이죠. 1심에선 징역 5년을 실형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약 1년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그간 밀어놨었던 투자나 M&A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옥중 경영 리스크를 덜었다라는 분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성 이슈니까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수 하락에 큰 몫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소식이 전달되고 나서 낙폭을 많이 줄인 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0.4%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역시나 반등이었는데요.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1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죠. 총수 복귀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경영 투자 방침, 각종 계획 등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이슈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OCI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7년 만에 1조 원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폴리실리콘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실리콘 결정체입니다. 이 계약 소식, 그나마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좋은 이슈였는데요.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OCI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롱지솔라와 1조 1,000억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매출액 대비해서 약 40% 넘어가는 규모, 상당히 큰 규모이죠. 3년 장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 3월에 맺었던 중국 징하오 이후에 첫 1조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OCI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OCI는 장기 계약이 최근에 증가를 나타내고 있죠. 1월만 해도 진코솔라와 3,500억 원의 계약을 나타냈는데 그간 일시적 계약을 해오다가 이제는 장기적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지난해 한 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는 만큼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개장 이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